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계속 삼국지 인물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제 삼국지 인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삼국지 인물들 다루는 그 모토가 뭐냐면요. 목표가 그거예요. 소설 속의 삼국지 인물들은 애지간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건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서 어땠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보자 이거죠. 왜냐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대사회에 보면은 이제 각종 드라마 매체들에서 현대사회에 나름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김이라든가 이런 분들 묘사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에서는 뭐 김두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묘사가 돼요. 근데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묘사되는 장면들 말고 진짜 실제로 어땠나 그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는 좀 재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똑같습니다. 실제 역사하고 소설 삼국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거냐면은 바로 하우돈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우돈 하면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애꾸눈이에요. 애꾸눈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은 상당한 용장이었다라는 건데 과연 하우돈은 애꾸눈의 용장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우돈의 초상화인데 하우돈이 애꾸돈이라는 사실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초상화도 심지어 저런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화살에 박힌 자신의 누나를 삼키는 모습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하우돈이 애꾸눈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데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소설에서는 뭐라고 이제 묘사가 되냐면요. 하우돈이 여포하고 전투를 벌였을 때 여포 휘하에는 고순이라는 장군이랑 붙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우돈이 날아오는 화살에 한쪽 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우돈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바로 그 자리에서 화살에 박힌 자신의 누나를 뽑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내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버릴 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누나를 뽑아서 씹어가지고 삼켜서 먹었다라는 다소 좀 이제 엽기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었냐라고 했을 때요. 일단 좀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요. 눈은요. 굉장히 물컹물컹한 물체예요. 절대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눈은 화살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눈에 화살이 맞잖아요. 화살이 아니라 무슨 뭐 이쑤시개 같은 거 박혀도 눈이 못 막아줘요. 그런 거를. 화살이 날아오면은 눈에 화살이 박히는 게 아니라 화살이 눈을 뚫고서 아마 머리를 관통할 거예요. 실제로는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눈에 직격으로 화살을 맞은 게 아니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딘가에 화살이 맞고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눈에 맞았을 확률.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왜 요즘도 눈에 좀 부상을 당하는 경우, 그래서 뭐 실명 사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체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눈에 뭔가를 직접적으로 맞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찍혔거나 긁혔거나 혹은 특히 이런 사고가 종종 있죠. 벽에다 대고 막 망치로 못을 박는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못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눈에 맞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닌 다음에는 화살을 눈에 맞았는데 살아남았다. 그거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긴 해도 하우돈도 화살을 눈에 직격으로 맞은 건 아니고 어딘가에 맞고서 튕겨져 나온 거를 갖다가 눈에 이제 좀 이제 스크래치가 나서 상처가 나서 실명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꾸능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하우돈이 용장이었냐? 소설 속에서는 용장으로 묘사가 돼요. 거의 뭐 이제 유비휘하에는 관우 장비 못지않은 용장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대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서 일자로 똑바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서 산책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편한지 불편한지. 엄청 불편해요. 일단 한쪽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있으면은 사람이 균형 잡는 것도 힘들어지고 초점 맞추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결정적으로 이쪽으로 사각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이 감겨진 상황에서는요,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우던도 무예가 그렇게 뛰어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두 눈 멀쩡할 때는 어땠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한쪽 눈이 이렇게 다치고 난 다음에는 그다지 그렇게 용장으로 활약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우던은 조조의 사촌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위직을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대장군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선봉에 서가지고 달릴 만한 이유도 원래는 없어요. 주로 이제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후방에 머무는 사람이지 앞장서가지고 막 돌격대장을 한다. 그럴 이유가 원래는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실제 역사책에서는 하우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싸움을 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황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싸움을 잘했고 실적도 있었는데 하우던은 그런 실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싸웠다 하면은 깨지는 장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역사책에서는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제 하우던이 잘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진지공사를 한다든지 혹은 분전, 병사들 동원해가지고 농사를 한다든지 성곽을 쌓는다든지 혹은 이제 치수공사, 댐 축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는 뭐 댐이라고 해서 진 같은 댐은 아니고 저수지 뭐 물막이 보 정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축조한다든지 그런 공사 작업을 잘했던 인물이 하우던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행보관이 있죠, 그죠? 보통 이제 부사관들 중에서 군대에서 살림살이 책임지는 그런 부사관들이 있거든요. 보급 상태 책임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관리 책임지고, 특히 이제 공사 같은 거, 그런 거 책임지고 하는 걸 이제 요즘 군대에서 행보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행보관 스타일의 인물이 바로 하우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설 속에서 하우던은 애꾸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질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이제 영광스러운 상처의 후원이었다. 그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묘사들이 나오는데 실제 정사 기록에서 하우던은 자신이 애꾸눈인 것에 대해서 엄청난 콤플렉스를 지녔던 인물이에요. 하우던이 뭐 좀 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원래는. 근데 애꾸눈이 돼버리는 바람에 얼굴이 좀 약간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서 자기 얼굴을 보고서 애꾸눈이 된 모습 때문에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거울을 집어던져서 깨고서 먹었다.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애꾸눈이 된 것을 오히려 컴플렉스로 여겼던 것이 바로 하우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연의에서 묘사되는 그런 용맹무쌍한 하우던하고는 많이 좀 이제 괴리감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우던이 좀 조조 밑에 있었을 때 허접한 인물이었냐? 그런 허접한 인물이 어떻게 해서 대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혹자는 뭐 그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뭐 하우던이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순전 조조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그 인맥발로 대장군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제 낙하산이었다. 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다만 좀 요거는 하우던한테 약간 좀 이제 억울한 비판이 될 수 있는데 원래요 대장군이라는 자리는요 뭐 하는 자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사들을 호령하면서 멋들어지게 전쟁 지휘를 한다. 원래 대장군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 뭐 합참의장도 그렇지만 이런 최고위직 장군들은요 실제로 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실전을 지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후방에 앉아서 전반적으로 군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의외로 정치적인 문제에 엮일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부하들이 배신을 하는지 반란을 일으키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대장군의 지휘에 맞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장군은 친족들을 임명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그게 또 낙하산 인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판 남보다는 그래도 친족이 믿을만 하니까 보통 친족들한테 대장군 자리를 주고서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던은 오히려 용장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관리 감독을 굉장히 잘하는 유능한 행정가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인들 가운데도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진짜
훈련 잘 뛰고 용맹무쌍하고 그런 이제 특수부대 같은 곳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좋아하고 그런 형태의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후방에서 작전 짜고 보급 행정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군을 감독하고 그런데 또 능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우더는 좀 이제 그런 쪽에 해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 말고도 하우더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검소한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히 검소하고 소박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병사들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걸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병사들도 하우더는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랐다라고 하죠. 생각해보면은 하우더는 조조의 사촌이었고 직급이 무려 대장군이었어요. 그러니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워할 법도 해요. 하우더 만나면은 괜히 그냥 간담이 쫄리고 그럴 법도 한데 일반 병사들하고 정말 격이 없이 소탈하게 지냈다는 걸 보면은 하우더니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소박한 형태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소한 생활을 잘하고 특히 공부를 또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통 군인들 하면은 창칼 쓰는 거 잘하는데 일자 못 시킨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 군인들은 그거 심했거든요. 그런데 하우더는 공부를 게을리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심지어 개인적인 과외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과외 선생을 전쟁터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공부를 배웠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학구파적인 인물이 바로 하우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 하우던은 분명히 유능하고 좋은 부하였을 거예요. 실제로 조조가 하우던을 어느 정도로 신뢰를 했었냐면요.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고 수레를 타고 나갈 때도 같은 수레를 타고 나가고 심지어 조조의 침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하우던이었다라고 하죠. 특히 중국인들은 그 침실 문화가 상당히 좀 폐쇄적이라서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안방이나 침실을 함부로 못 들어가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엄격해요, 그게. 그래서 애지간히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조는 당시 이제 최고위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암살이나 이런 위협 때문에라도 함부로 침실에 못 들어가는데 그 침실 출입이 자유로웠던 인물이 또 하우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하우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 하우던이 애꾸던인 건 맞긴 한데 다만 그게 화살을 눈에 직격으로 맞은 건 아닐 것이고 그 의학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마 어딘가에 튕겨져 나온 거 맞아가지고 좀 어설프게 그렇게 다쳐가지고 실명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하우던은 용장 스타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관리 감독을 잘하는 그런 이제 감독관 스타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우던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크게 공세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조조한테 굉장히 큰 신임을 받았던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하우던을 마구잡이로 그냥 인맥 그런 이제 백만 가지고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조가 남겼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신하는 내가 스승처럼 모시고 배울 수 있는 신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신하는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신하다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하죠. 조조한테 있어서요. 하우던은요. 적어도 친구처럼 격이 없이 대할 수 있는 신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침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의 이 말에 따르면은 하우던은 분명히 조조한테 있어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신하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우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